저 말 그대로입니다. 공방이 정말 끝나지를 않네요. 외도와 폭행이 있었다. 서혜순 씨의 얘기입니다. 이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와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또 털어놨습니다. 본격적인 맞불 여론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김대호 기자님이 뭐 서혜순 씨하고 이제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제가 들어서 남편의 외도, 폭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지금 서혜순 씨의 심경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광석 씨가 술버릇도 없었고 했는데 이상호 씨가 영화를 통해서 주장을 한 내용 중에 뭐 김광석 씨는 굉장히 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서혜순 씨 말을 굉장히 아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한 여성 매체와의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그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마지막 인터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통해서 이제 이 그 내연녀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엔 교통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방송 펑크를 냈어요. 김광석 씨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금방 알려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서혜순 씨가 가장 서운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병원에 있었는데 김광석 씨가 그 집에 가 있어라고 말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이 어떤 여자와 함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갔는데 남편은 그냥 집에 가 있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손 변호사님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이 고 김광석 씨의 내연녀가 방송국 관계자였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이런 인터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서혜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사실은 과거의 결혼 생활 중에 미국에 뭐 또 어떤 남자를 만나러 나갔거나 뭐 내연남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억울하다, 오히려 남편이 외도를 했지 나는 외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방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이 일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도 한번 남편도 여자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석 씨는 돌아가셨고 사실은 단순히 어떤 여성과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내연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일하다가 오늘 기자님이랑 제가 모셔다 드리냐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차를 타고 나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가정에 상대 여자의 가족들이 있었다. 집에 가라. 그 말만으로는 사실 내연관계가 깊숙했다라고 단순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가적인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사실관계 왜 내연녀로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김광석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믿기지 않는 주장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서혜순 씨 주장인 걸 다 감안하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외도 얘기는 그 전에도 몇 번 서혜순 씨가 비슷한 뉘앙스 한 거 있는데 저 폭행 그것도 더 집어 던졌다는 얘기도 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폭력성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게 김복준 교수님. 네, 이게 네. 조금 저희가 눈에 띄어서 말이죠. 네, 김광석 씨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건을 집어 던져서 부수는 일이 많았다. 요 정도는 아마 거의 이제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화를 내면 그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극렬하게 화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직접 폭행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엄밀히 얘기하면 가정폭력의 큰 범주에는 들어가죠. 예.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김광석 씨를 알고 있는 동료라든지 주변 분들은 김광석 씨는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지만 또 이 부분마저도 또 부부간의 일에는 우리가 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누구 말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요.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좀 사족을 좀 붙이겠습니다. 김광복 씨가 서현양 사건 수사 발표가 끝나고 끝날 무렵에 김광복 씨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형이죠. 형이 이제 서혜순 씨의 어떤 부도덕한 면을 약간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순간 분명히 서혜순 씨도 그동안 속에 두었던 뭔가를 반격할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2라운드 때 가정사를 폭로할 것이다. 예, 저는 그런 공망만큼은 좀 없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또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뭐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러면 서해순 씨가 이 고 김광석 씨의 외도와 폭행에 대해서 일종의 폭로를 하는 건 본인이 뭐 딸에 대한 살해 혐의 또 고 김광석 씨에 대한 살해 혐의에도 굉장히 무관하다. 이 점과 함께 본인도 뭐 외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게 1절이라 그러면 2절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서해순 씨가 미국 뉴욕에 가게 되는 배경 자체가 이 김광석 씨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다음에 또 서해순 씨가 워낙 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김광석 씨가 서해순 씨를 일부러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김광석 씨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서해순 씨가 직접 한 얘기인데 플로리다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풀어진 상황에서 영화를 함께 봤다고 합니다. 아니, 김도혁 기자님께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해순 씨. 영화를 함께 이제 손 붙잡고 이제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영화가 장미의 전장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 그 싸움을 벌여가지고 싸우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먹서먹해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것을 봐서는 이 김광석 씨나 아니면 서해순 씨가 이전에 이제 그 김광석 씨의 그런 뭐 외도 부분 뭐 이 내연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서해순 씨가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조금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김광석 씨 사망과 관련해 대해서 뭐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나 서현 양의 사망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인 자신은 그것이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상호 기자에게 묻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이 서해순 씨의 끝나지 않는 공방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게 안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김도혁 기자님 정리를 해보면 그럼에도 저 인터뷰가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김광석 씨에 대한 관련 이 증언이나 폭로는 앞으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요? 이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경찰청 진흥수사대에서 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 부분, 그러니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경찰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순 씨도 12월 초쯤 이 본인 고소인으로 자격으로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공방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최경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사정정국인데 그 신호탄이 됐던 게 바로 청와대 전병헌 전 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정 테이프 논란이 있어서 그 얘기가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좀 어떻게 된 얘기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있는데 사실 이제 판사가 예를 들어 검사가 이제 영장 청구를 영장 전담 판사한테 영장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 그걸 이제 판사가 이제 그걸 서류를 검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이제 발부냐 기각이냐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자기 어떤 직인을 찍게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당초에는 발부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화이트로 지우고 그 다음에 기각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추면 이게 사실 굉장히 거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그걸 담당 판사가 도장을 잘못 찍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간혹 보면 이게 VIP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과연 이게 실수냐 아니면 뭔가 이게 의도적인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뒷말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오른쪽에 준비한 거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조금 더 감독님 클로즈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사진을 받고 이름까지 썼고요. 여기 보면 이게 보통 기존의 구속영장 청구서라서 뭐 죄명, 직업, 국적, 밑에 보면 뭐 변호인, 뭐 신문 여부, 구금할 장소 뭐 이렇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핵심은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고무인이라고 하는 도장으로 발부냐 기각이냐 이 구속
전담 영장 판사가 이제 도장을 찍는 건데 이 부분이 잘못돼도 수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 백 변호사님 일단은 형사 공보관의 해명에 따르면 이 날인이 단순 실수, 판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였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영장 전담 판사는 하루 종일 이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실수를 하지? 이런 의미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 지금 영장 관련해서 이제 이게 당직 판사들도 영장을 발부하고 하니까 영장을 많이 해본 판사들이랑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이 절차를 좀 알려드리면 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는 검찰에서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사람 구속해주세요라고 보내면 이제 법원 이제 서기관이 저거를 찍습니다. 이렇게 고무인으로 발부냐 기각이냐. 그리고 뒤에 이제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 장에 이제 첨부해서 가는 건데. 네. 근데 저 부분은 이제 발부인지 기각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 고무인을 찍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장 판사들한테 영장을 발부하건 기각하건 할 때 저기다 도장을 먼저 찍고 사유를 쓰는지 사유를 쓰고 마지막에 보통 도장을 찍는지라고 했더니 대부분 다 일단 발부할지 기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하는 사유 아니면 기각하는 사유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장 전담 판사들도 그걸 실수하는 건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예. 좀 애매한 사례들. 이건 발부하기도 그렇고 기각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발부하기로 결정을 해서 찍었다가 아닌데 기각 쪽이 맞는 것 같은데라고 지우는 경우는 간혹 있답니다. 뭐 새로운 것보다는 그 새로운 게 안 되니까 그걸 그렇죠. 수정 테이프를 할 이게 수밖에 왜냐하면 없는 검찰이 보낸 거 위에 고무인을 찍은 거니까 그러게요. 새로 출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로 칠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뭐 지금 뭐 일단 논란이 되는 건 외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외압을 받은 판사가 양심 고백을 해버리면 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단순 실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시당초 처음의 생각과 영장을 발부 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 생각이 살짝 바꿔지면서 어쩔 수 없이 수정한 게 아닐까. 뭐 추측은 그런 쪽으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래서 이 해당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누군지 보도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살펴봤더니 이제 뭐 법조계의 원칙주의자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첨부가 되고 있는데 이 법리적 판단하에 최초의 판단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바뀌냐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법원 내에서도 원리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사실 판사한테 외압을 행사하는 건 사실 지금 아무리 뭐 지금 시대에 절대 쉽지는 않을 거고 그거는 단순 의혹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네.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까 추측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찍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바꾼 경우 아니면 기각에 찍어야 되는데 하고 실수로 찍었다가 바꾼 경우 둘 중에 하나일 단순 텐데 실수요. 예. 후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고심을 좀 하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기각으로 마음을 바꿨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도장으로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영장 전담하는 분이랑 아까 통화를 하면서 솔직하게 어떤 거 같냐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외압 이런 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고 예. 자기가 생각에 영장 전담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중간에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좀 있대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안이 이 사건은 무조건 영장 발부야. 이 사건은 무조건 기각이야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기각을 해도 되고 발부를 해도 되고 굉장히 애매한 사안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서 찍었다가 하고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케이스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그리고 이 청와대 수석에 대한 관련 이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혹지 하는 외압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외압을 하면 어디서 할까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대법관을 통해서 그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기본적인 외압의 통로일 텐데 예. 현실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제가 만약에 그 알려졌을 때 정치적인 폭풍은 거의 자리 내놓는 것뿐만 아니고 대통령의 입지까지도 흔들릴 수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외압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단순 실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 실수 이상 우리가 그 이야기할 가능성이 이제 그 없는데 사실상 뭐 유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1915년에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 2015년. 예, 2015년에 장세주 그 동국제강 회장이 뭐 수억 원대 횡령, 배임, 상습, 도박과 관련해가지고 발부란의 도장을 그 찍었다가 수정 테이프로 또 지우고 기각으로 찍었다가 결국은 구속이 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말 그대로 전병헌 그 전 정무수석의 제 문제가 뚜렷하고 증거가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구속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게 하나의 해프닝의 그 문제인지 정치적인 그 이 공약의 문제인지는 시간이 이제 지나보면 알겠죠. 일단 그리고 지금까지는 해프닝인 예,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프닝이고 검찰이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할 가능성이 높다. 재청구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첫 번째 구속은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본인이 출장을 갔을 때 뭐 여행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 오늘 잠시만요. 청와대 잠깐 정무수석 가보겠습니다. 비서관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뿐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의 소통의 적임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임 정무수석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늘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한병도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청와대에서 저희 뉴스특급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병헌 전 수석에 관련해서 기각, 화이트 논란, 수정 테이프 논란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예. 청와대가 방금 전에 후임 정무수석을 발표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의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승진 발탁이 됐습니다. 다음 속보도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내부 인사잖아요, 이현정이. 네. 한병도 비서관. 방금 전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정무석이를 할지 소회도 밝혔지만 인물 탐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병도 비서관은 이제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전북 1위 익산이죠. 예. 그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때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7대 국회의원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또 한명숙 그때 총리 이제 특별 보좌관 등등 참여정부 인사네. 그렇죠. 참여정부의 인사고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인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야당과도 이제 좀 사이가 좋다. 그리고 또 원만한 성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한병도 비서관이 이번에 승진 발탁한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은 외부 영입이냐 아니면 내부에 승진하는 고민했었는데 대부분의 인사들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많은 고사를 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금 내년도까지 업무를 연속하려면 일단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인사 중에서 이제 한병도 비서관을 승진을 발령을 했고 또 몇몇 인사들 중에서 그래도 일단 야당과의 관계를 좀 원만히 가질 수 있는 인사가 누구냐. 그동안 사실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거론되긴 했지만 조금 야당에서 이제 비토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야당과 관계가 좀 그래도 원만한 한병도 일단 비서관이 승진됐는데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 전임 전병헌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3선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내대표도 했고 좀 무게감은 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아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앞서 본 브리핑에서 보니까 여소야대 전국에서 똑똑한 정무수석 역할을 해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저희가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그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당 대표 시절에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한참 그 당내 갈등을 일으킬 때 그때 문재인 대표의 이후 그 정책 방향과 정치 행보에 결정적인 그 조언을 해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심부름과 조율의 영역에 있어서 심부름의 영역은 엄청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근데 뭐 조율의 영역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비서실장급에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의 심부름의 문제는 가장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저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제 야당의 당대표 시절에 한병도 비서관의 지원 유세를 했던 장면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일단 청와대발 속보 새 정무수석 전병헌 전 수석에 의해서 한병도 비서관이 내부 승진됐다는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문석 박사, 백성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1절이라 그러면 2절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서해순 씨가 미국 뉴욕에 가게 되는 배경 자체가 이 김광석 씨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다음에 서해순 씨가 워낙 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김광석 씨가 서해순 씨를 일부러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김광석 씨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서해순 씨가 직접 한 얘기인데 플로리다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풀어진 상황에서 영화를 함께 봤다고 합니다. 이거 김대호 기자님께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해순 씨. 영화를 함께 이제 손 붙잡고 이제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영화가 장미의 전장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 싸움을 벌여가지고 싸우는 영화. 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먹서먹해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것을 봐서는 이 김광석 씨나 아니면 서해순 씨가 이전에 이제 김광석 씨의 그런 뭐 외도 부분 이 내연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서해순 씨가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조금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김광석 씨 사망과 관련해 대해서 뭐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나 서현 양의 사망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인 자신은 그것이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상호 기자에게 묻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이 서해순 씨의 끝나지 않는 공방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게 안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김대호 기자님 정리를 해보면 저 말 그대로입니다. 공방이 정말 끝나지를 않네요. 외도와 폭행이 있었다. 서해순 씨의 얘기입니다. 이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와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또 털어놨습니다. 본격적인 맞불 여론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김대호 기자님이 뭐 서해순 씨하고 이제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제가 들어서 남편의 외도, 폭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지금 서해순 씨의 심경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광석 씨가 술버릇도 없었고 했는데 이상호 씨가 영화를 통해서 주장을 한 내용 중에 뭐 김광석 씨는 굉장히 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서해순 씨 말을 굉장히 아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한 여성 매체와의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마지막 인터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통해서 이제 내연녀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방송 펑크를 냈어요. 김광석 씨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금방 알려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서해순 씨가 가장 서운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병원에 있었는데 김광석 씨가 집에 가 있어라고 말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이 어떤 여자와 함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갔는데 남편은 그냥 집에 가 있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손 변호사님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이 고 김광석 씨의 내연녀가 방송국 관계자였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이런 인터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서해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사실은 과거의 결혼 생활 중에 미국에 뭐 또 어떤 남자를 만나러 나갔거나 뭐 내연남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억울하다, 난
오히려 남편이 외도를 했지 나는 외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방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이 일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도 한번 남편도 여자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석 씨는 돌아가셨고, 사실은 단순히 어떤 여성과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내연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일하다가 오늘 기자님이랑 제가 모셔다 드리냐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차를 타고 나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가정에 상대 여자의 가족들이 있었다, 집에 가라, 그 말만으로는 사실 내연관계가 깊숙했다라고 단순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가적인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사실관계, 왜 내연녀로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김광석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믿기지 않는 주장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서해순 씨 주장인 걸 다 감안하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외도 얘기는 그 전에도 몇 번 서해순 씨가 비슷한 뉘앙스 한 거 있는데, 저 폭행, 그것도 집어 던졌다는 얘기도 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폭력성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게 김복준 교수님. 네, 이게 네. 조금 저희가 눈에 띄어서 말이죠. 네, 김광석 씨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건을 집어 던져서 부수는 일이 많았다. 요 정도는 아마 거의 이제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화를 내면 그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극렬하게 화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직접 폭행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엄밀히 얘기하면 가정폭력의 큰 범주에는 들어가죠. 예.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김광석 씨를 알고 있는 동료라든지 주변 분들은 김광석 씨는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지만, 또 이 부분마저도 또 부부간의 일에는 우리가 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누구 말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요,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좀 사족을 좀 붙이겠습니다. 김광복 씨가 서현양 사건 수사 발표가 끝나고 끝날 무렵에 김광복 씨,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형이죠. 형이 이제 서해순 씨의 어떤 부도덕한 면을 약간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순간 분명히 서해순 씨도 그동안 속에 두었던 뭔가를 반격할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2라운드 때 가정사를 폭로할 것이다. 예, 저는 그런 공망만큼은 좀 없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또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그러면 서해순 씨가 이 고 김광석 씨의 외도와 폭행에 대해서 일종의 폭로를 하는 건 본인이 딸에 대한 살해 혐의, 또 고 김광석 씨에 대한 살해 혐의에도 굉장히 무관하다. 이 점과 함께 본인도 외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저 인터뷰가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김광석 씨에 대한 관련 이 증언이나 폭로는 앞으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요? 이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경찰청 진흥수사대에서 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 부분, 그러니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경찰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순 씨도 12월 초쯤 이 본인 고소인으로 자격으로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공방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최경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사정정국인데 그 신호탄이 됐던 게 바로 청와대 전병헌 전 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수정 테이프 논란이 있어서 그 얘기가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좀 어떻게 된 얘기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사실은 이제 판사가 예를 들어 검사가 이제 영장 청구를 영장 전담 판사한테 영장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판사가 이제 서류를 검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이제 발부냐 기각이냐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자기 어떤 직인을 찍게 돼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당초에는 발부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화이트로 지우고 그 다음에 기각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춰봐 이게 사실 굉장히 거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